무속이 기본 배경이긴 한데 신들린 연애처럼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는 프로그램 드물거든요.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올 2월에 개봉해서 1000만 관객을 너끈히 모은 영화 파묘. 인기 비결 중 하나가 MG 무당일 거예요. 김고은, 이도현 씨가 연기한 화림이와 봉길이가 우리네 고정관념 속의 무속인은 아니잖아요. SBS 6부작 신들린 연애, 무당, 타로마스터, 역술가, 퇴기사 등 젊은 점술가 8인이 출연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퇴기사를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게 될 줄 몰랐어요. 점술가들의 리얼리티가 나온다고 했을 때 솔직히 가지가지 한다. 이제 환승연애, 연애남매에 이어서 무당들이 연애하는 걸 방송에서 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석에서 방송과 관련 있는 분들이 맞득지 않아 하는 걸 여러 차례 봤어요. 어떻게 지상파 PD가 이런 걸 기획을 하느냐 하다 이제 지상파 방송이 미신을 조장해 아주 나라꼴 잘 돌아간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런데 제 지향점이 틀에 갇히지 말자, 편견을 갖지 말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보고 얘기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지금까지 본 연애 리얼리티 중에 제일 좋았습니다. 저는 남녀 관계 그 설렘에 감정이입이 잘 안 돼요. 연애를 너무 오래 쉬어서 그런 모양이에요. 한 40년 됐겠죠. 별로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 뭘 보느냐?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그 이어지는 과정, 태도를 봅니다. 저는 신들린 연애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무속이 기본 배경이긴 한데 신들린 연애처럼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는 프로그램 드물거든요. 상담이 직업이어서 그렇겠죠. 일단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줘요. 그리고 걱정해주고요. 사려 깊다고 하죠. 그리고 방송을 보다 보면 제작진의 그 출연자에 대한 존중이 느껴집니다. 갈등을 부각시켜서 출연자를 거기에 끌어들여서 화제몰이를 하고 그래서 욕을 먹이는 예능 프로그램과는 다릅니다. 출연자와 제작진이 모두 MZ세대예요. MZ세대가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면 솔직하고 당당해서 좋긴 한데 그걸 이용한 무례함도 종종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분명 다 MZ세대인데 신중하고 판단력이 뛰어나요. 점술가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잘 골라서 차린 건강한 밥상인 거죠. 자극적인 소재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담담하게 풀어갈 수 있었나, 심지어 감동을 주나 했는데요. 신들린 연애는 예능국이 아닌 교양국에서 만들었어요. 제가 올해 들어서 테레비평에서 강력 추천한 프로그램이 둘 있는데 하나는 학전 그리고 뒤끝 김민기이고 또 하나는 환경 다큐멘터리 고래와 나입니다. 둘 다 SBS 교양이어서 SBS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신들린 연애의 이은솔, 이지영 PD님이 고래와 나 제작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시선이 남다르구나. 무릎을 쳤습니다. 배경음악에 엄청 신경을 쓴 티가 났는데 신들린 연애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은솔 PD가 직접 고르고 고른 곡들이더라고요. 리스트가 무려 1,5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1,500명 중에서 8명을 엄선한 거죠. 그리고 출연자 검증을 아주 철저하게 했다고 해요. 무속인이만큼 편견의 시선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더 단속을 한 것으로 보여요. 초중고 생활기록부 제출은 물론이고 전과 조회와 혼인사실 증명 등 할 수 있는 선에서 모든 걸 다 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본인 의사 외에는 가족이나 직장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무속인의 경우에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했던 거예요. 스승이나 신어머니, 더 나아가서 모시는 신령께도 허락을 구해야 한대요. 실제로 신령님의 반대로 출연이 불발된 분이 있는가 하면 수행하러 산에 들어가서 연락이 아예 끊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연애 리얼리티와 마찬가지로 합숙을 하면서 그 안에서 호감이 가는 상대를 찾아요. 여기서 다른 건 자신의 방식으로 먼저 운명의 짝을 점쳐보는 거예요. 남의 연애 운을 봐주던 출연자들이 이제 자신의 연애 운을 살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연애를 하고자 나온 자리이기는 한데 자신도 모르게 남의 연애 운을 자꾸 봐주는 거예요. 마치 재채기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그냥 마구 튀어나오나 봅니다. 자신이 아는 것, 느끼는 것을 빠르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직업인지라 매사 망설임 없고 솔직하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보통 연애 리얼리티에서는 간을 보기도 하고 또 어장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애매한 태도가 없어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대부분 바지런하더라고요. 3, 4, 5 모여서 얘기를 나누다가 뒤처리 안 하고 그냥 늘어놓고 잠드는 장면 같은 거 없습니다. 숙소 구조가 좋아서 정리가 쉬웠던 걸까요? 제가 연애 리얼리티를 보다가 특히 나는 솔로 같은 거 혼자 속 터져 하거든요. 아니 좀 치우고들 있지 방꼬라지 하고는 막 이럽니다. 그래요 저 꼰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TVN 언니네 산지 직송에 그 초대 손님으로 온 배우 황정민 씨 깔끔한 거 보셨어요? 방울, 오방기, 엽전, 타로 카드로 운명의 패를 고른 출연자들. 운명을 믿는 사람들인 만큼 또 자신의 점괘가 잘 맞는다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 운명의 패의 주인공과 인연이 닿게끔 애를 쓸 법도 한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최종 선택 과정에서 출연자의 태반이 운명을 거스르는 선택을 했어요. 신이 정해준 운명이 할지라도 그 길을 가지 않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을 택한 거죠. 허구봉 씨의 경우 처음부터 자신이 마음을 준 함수연 씨를 사로잡을 강력한 기운의 경쟁자가 나타나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무당 함수연 씨가 같은 직업인 이홍조 씨를 택하리라는 것도 예감을 했고요. 타로 마스터 조한나 씨도 두 사람의 인연이 깊다고 예언한 바 있죠. 그럼에도 허구봉 씨는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거두지 않았고 그리고 미안해하는 함수연 씨를 다독여 줍니다. 서로 주고받는 말이 마치 드라마 대사 같아요. 앞거는 마지막 날에 퇴기사 박이율 씨가 자신이 택한 최한나 씨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었어요. 사람마다 각자의 업장이 있어요. 끊을 수 없는 고리들이 있고 끊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한나 씨도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혹여나 사회에서 저를 못 보더라도 그 고리를 어느 정도 끊고 갈 수 있게끔 축원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혹시 최한나 씨가 자신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못 보게 되더라도 최한나 씨가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잘 끊을 수 있게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명장면이죠. 또 역술가 조윤아 씨의 명언이 있습니다. 최종 선택에서 커플이 되지 않는 게 안 좋은 결과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할 사람이 아예 없는 게 안 좋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씩씩하게 자신은 박이율 씨하고 커플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싶었대요. 중간에 역술가 이재원 씨가 퇴소를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제작진이 퇴소를 굳이 막지 않은 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퇴소를 하면 중간에 다른 멤버가 투입될 법도 한데 그냥 4대3으로 쭉 간 것도 좋았습니다. 올림픽 일정 때문이겠죠. 6부작으로 좀 짧은 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쉬움을 달래줄 영상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비하인드 영상 또 미공개 분도 있고요. 신들린 연애 코멘터리 상하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신들린 연애 비하인드에 영화 파묘의 자문 무속인이죠. 파묘의 화림이 할머니로 출연하기도 했는데 고춘자 씨의 며느리 이다영 씨가 역술가 박성준 씨와 함께 나옵니다. 고춘자 씨와 이다영 씨 고부 무속인으로 유명하잖아요. 파묘 이후에 두 분이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나왔었는데 주변 사람 깎아내리기에 바쁜 아주 난도질을 해놓죠. 동치미 분위기에 휘말리지 않은 몇 안 되는 출연자였습니다. 이번 주에 며느리 이다영 씨 혼자 출연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안 계신데도 너 혼자 나가서 나 씹고 와라 하셨다는데 그럼에도 절대 안 흔들리더라고요. 영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시는 동치미에서 안 부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장면이 안 나왔잖아요. 제가 제 정신 건강에 해로워서 동치미를 되도록 보지 않는데 이번엔 이제 이다영 씨를 보려고 어쩔 수 없이 봤어요. 그러다가 쌍욕을 할 뻔했습니다. 가수 김용림 씨하고 요리 연구가 이혜정 씨 실컷 시어머니 흉을 보다가 갑자기 또 며느리 흉을 보는 거예요. 자신이 헐뜯은 그 며느리의 언행이 며느리로서의 자신의 언행하고 한치도 다르지 않다는 걸 왜 모를까요? 이상한 며느리가 시간이 흘러서 이상한 시어머니가 된다는 말 진짜 맞습니다. 2049 시청률이 전 채널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신들린 연애. OTT는 웨이브에 올라와 있는데요. 만약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지 싶습니다. 젊은 층의 성원에 힘입어서 시즌2 제작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제가 시즌2 가겠죠 아무래도 했더니 뭔 헛소리야 하는 눈초리를 저에게 보낸 분들이 계세요. 시즌2 간다고 합니다.
스튜디오 인원이 5명인데 좀 많지 않나요? 제작진 섭외 1순위가 신동엽 씨라고 들었는데 저는 뭐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지 싶었어요. 왜냐하면 신동엽 씨가 잘하는 걸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더도 덜도 말고 시즌 1처럼 사려 깊은 내용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신들린 연애 제작진 여러분, 테레비평이 응원합니다.